지난번에 의문문을 만드는 그 방법을 소개를 드렸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의문사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도 앞으로 동사를 먼저 보내거나 동사를 보조하면서 조금 더 신호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죠, 영어 특성상.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동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동사, 동사 이렇게 먼저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먼저 가죠. 그런데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그냥 의문사를 주어로 생각하고 주어 동사 순으로 가면 돼요. 의문사가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서 동사인 경우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동사인 경우 되는 동사가 있고 안 되는 동사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신기하죠. 왜냐면은 영어는 화살처럼 진행하니까 주어가 동사로 주어의 동작이 나오면서 화살처럼 쭉쭉 나아갈 때 그걸 보고서 시간, 공간 개념, 동작이 진행하는 개념, 동작의 방향 개념을 가지고 쭉 가능하면 직진적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공간이 작은 것부터 큰 데로 확대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어는 좀 다르죠.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조차도 그냥 제3의 관찰자한테 관찰을 당하듯이 표현하는 표현이 많다. 그러니까 주어가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듯이 지켜보다가 이게 주어야 라고 해서 조사를 붙이면 주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목적어야 라고 하면 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 거야 라고 서술을 하면 서술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묘사를 붙이고 싶으면 묘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뺑뺑 돌면서, 밖에서부터 뺑뺑 돌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동사가 거의 맨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맨 나중에 나오면서 이제 서술이 끝난다. 그런 형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서술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필밍을 한다고 봅시다. 영화를 찍는다고 보면 그 한국어는 대부분의 표현이 멀리서, 감독님이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쭉 주변 상황을 쭉 둘러보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주어가 될 만한 것도 보이고 목적어가 될 만한 것도 보이고 어떤 풍경들이 그려지고 관계도 차츰차츰 보이고 하면서 얘들의 관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는 이런 식이라고 보자면, 한국어는 대부분의 표현, 영어는 그런 식의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15세기부터 시작하고 17세기까지 오는 사이에 이제 많은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부터도 들어왔지만 그때 들어오고 이제 왕조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던 왕조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웬만큼 좀 왕조들이 좀 통일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쓰게 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빠져버렸다. 그 중에 이제 조사가 17세기쯤 되면 이제 조사가 원래 게르만어, 독일어에 있었던 그 조사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독일어 이전에도 이제 켈트족들이 있었는데 걔는 다 조사를 썼거든요. 근데 오면서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영어가 뭐 학자들 따라서는 영어하고 중국어는 고리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한국어도 고리버라 그러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응? 잘 모르겠으면 고리버라 그래. 근데 왜 영어는 왜 고리버냐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제 조사가 있으면 조사에서 이 격이 갖춰지거든요. 요놈은 주어로서 격을 한다. 요놈은 목적어로서 격을 한다. 이거는 형용사로서 격을 한다. 형용사적이다. 요놈은 좀 그냥 잔챙이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격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격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보충하는 말이니까 이제 서술어 중에서도 보충하는 격이다. 뭐 이렇게 격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독일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격부터 배운단 말이야. 이게 몇 격이냐 이것부터 배운단 말이야.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조사는 있어. 근데 격이라는 거 하고 어미가 있어. 어미. 동사가 서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몸체가 있고
그 몸체에 붙어서 이제 용도를 바꿔주는 그 용도를 바꿔주는 것이 이제 어미라고 하는데, 이제 어미에서 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격을 갖춰주는 거,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서양식 문법으로 치면 이제 그렇게 맞춰주는 거를 보면 격조사라고 보는 거고, 그냥 얘는 그냥 어미야. 동사가 끝날 때 동사를 좀 보충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어미라고 하고, 동사는 그러니까 이제 어미로 다뤄주는데, 이제 어디 명사에다가 뭘 붙였을 때 또는 동사에 어디가 뭐 붙였을 때 이게 뭐 요렇게 붙여지면 요 덩어리는 요 덩어리나 이 앞에까지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는 뭐 주어로 보자, 목적으로 보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에 붙이고 그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떤 경우는 조사라고 하기도, 어떤 경우는 어미라고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문법을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서양 학자들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서양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법은 또 어디서 왔어? 이것도 보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는 문서를 찾은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쓰던 말들을 이런 식으로 좀 문법이란 걸 만들어서 했더라 해갖고 그거를 이제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사람들이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책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뭐 언어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더 많은 그 분류 기준이나 툴 개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즘 AI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도구들 많이 집어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사람이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옛날 거 물려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분석하고 분류하는 틀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협소해. 그 협소한 틀로 거기서 규칙을 만든 게 문법이야. 그러니까 그 문법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 쓰고 있는 말들, 그 말들 상에서 대략 규칙적이라고 분류하는 걸 이제 어법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근데 거기서 더 단순화해 놓은 거야. 더 단순화해 놓은 거.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나름대로 뭐는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는 그 분류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주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은 간단한 문장, 간단한 단어, 그러니까 단어 위주로 많이 해죠. 그런 문법을 배우다가 이제 단어들이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움직이고 가잖아. 이제 그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문장에서 또 문장끼리 종속 관계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법, 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법 안에도 그러면 어법 안에도 다 적이 된 건가? 아니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어법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가갖고 보면 이제 문법이라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귀에 걸면 귀에 걸이 코에 뭐 걸리고, 서양 사람들의 그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쪼개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정복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체계적인 것 같긴 하죠. 쪼개고 나서 정리하고 정복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러거든요. 디바이드 일단 쪼개고 그다음에 컨커 정복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리고 거기에 논리를 이용을 해요. 논리학적인 논리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굉장히 뭔가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기도 좋죠. 도서관에 책을 쭉쭉 정리하고 쌓듯이 쌓기 좋아.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하긴 좋죠. 그러나 그게 실제 있는 현상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냐? 실제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숨어있는 본질을 꿰뚫는 것이냐? 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언어 강의를 하잖아요.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해서 강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놓치고 있는 것을 좀 크게 보시라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말로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글로 다 표현됐냐?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 쓰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말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글이 좀 많이 먹히는 글이 있어. 그러면 영국의 예전에 셰익스피어가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은 안 쓰는 단어도 합쳐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썼어. bed라는 말이 있고 room이라는 말이 따로 있었는데 bedroom, 침실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어.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그 글을 너무 잘 쓴 거야. 감명 깊게 글을 잘 쓰다 보니까 그 사람 글을 읽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잠자는 이불 깔아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올라가는 탁자 그 탁자하고 요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침실이란 말을 쓰면 돼. 침대라는 거가 있고 그 침대가 있는 방을 침실이라고 쓸 수도 있구나. 요렇게 알게 되면서 이젠 나도 침실이라고 쓰게 된 거란 말이지. 베드룸 쓰게 된 거야. 원래 베드 따로 룸 따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이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 문법도 한번 봅시다. 문법이라는 게 왜 나왔나? 그 배경도 한번 추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 자, 우리가 그냥 평서문이에요. 그냥 평범한 문장이야. It is good. 이런 문장을 봅시다. 그러면,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좋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 좋냐? 한국어로는. 그거 좋니?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뭐 하니?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죠. 뭐 하는 거야? 라고 올리면 돼. 하니? 뭐뭐 하니? 뭐뭐 하는 거야? 뭐뭐 합니까?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미만 딱 잘 붙여버리면 동사의 어미만 딱 붙여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 그 의미를 하면 어미만 딱 붙이면 말이 돼. 거기 그리고 읽을 때는 좀 올려서 읽으면 돼. 뭐뭐 하니? 그거 좋니?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이거죠. 동사로 치면 좋다예요. 근데 그거 좋니? 하고 뭘 올리는 거죠. 또 좋다 대신에 괜찮으로 바꿔서 괜찮니? 이렇게 하면 되죠. 의미가 통한 단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영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는 어미 조사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한국어처럼 그렇게 못해. 독일어처럼도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어. 단어의 나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it is good에서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good이라는 형용사 보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호 형태의 문장인데 주어 비동사 보호죠. 동작의 색깔은 없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거 좋다. 요거 상태를 뭐 이다라고 좋은 뭐 이런 걸 이어주는 이다라는 거 하나 껴주는 거야. 색깔은 없어. 동사 색깔은 없어.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연결 동사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뭐 커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작의 색깔은 전혀 없어.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야. 왜? 그러면 상태가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동사고 형용사고 주어의 상태를 주어를 서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어에서만큼은 형용사는 서술어로 직접은 못 쓴다. 그러면 뭔가 색깔이 없더라도 기능은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작의 색깔은 없지만 동사는 있어야 된다 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그렇잖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같은 거기잖아. 근데 그것을 좋아하다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 좋아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영어는 그러니까 한국어는 왜 그러냐면 제3자가 관찰하듯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움직이고 그 어떤 상태로 있으면 양태를 나타내면 그러면 그건 형용사야. 근데 요게 움직이면 그 상태에 또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해, 특별하게. 서술어라고 해놓고 말아버려.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다. 주어도 바뀔 수 있어. 조사만 바꿔버리면. 목적어가 되고 주어는 관찰하는 그 안에 누군가가 주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대부분 직접 주어가 자기 고집 피우면서 무슨 행동을 한다라고 드러내질 않아. 그냥 지켜보니까
얘가 주어고, 대부분 주어를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또 분명히 나타낼 경우 아니면 잘 드러내지 않아. 목적어도 드러내지 않고도 말이 돼. 그리고 동사. 그 상황만 쫙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잔뜩 붙는 경우가 많죠. 그 상황을 알려준 정보들이 많아. 그건 관찰했던 정보들이란 말이야. 자,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는 무조건 주어를 딱 표적으로 찍어야 돼. 그래갖고 주어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it is good. 그것은 좋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it is good. 근데 사실은 이것도 가만 보면 이것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좋네 이거잖아. 근데 주어는 it으로 가니까 그거가 주어로 가기 때문에 얘를 잡은 이상은 이제 왜냐면 내가 딱 봤을 때 얘를 표적으로 딱 찍고 카메라 포커스를 딱 맞춰서 찍어서 본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얘 입장에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굿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 내가 볼 때 내 감정의 내가 판단한 상태가 들어가 있어. 얘 이것 좋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하지만 문장 형태는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서 it이 주어고 굿이 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it이 이제 그거라는 의미니까 그거 좋아 이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니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음표를 달고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에서는 동사를 앞으로 빼는 방법이 내가 있다 그랬잖아. 비동사는 앞으로 뺄 수 있어. 근데 다음 경우를 한번 봅시다. I love you. 나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고백을 했어. 근데 이거를 의문사로 만들어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동사를 하나 빼서 주어 동사순 그대로 지켜준다. 이거 되네. Do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하는 걸까? 내가 너 사랑할까?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 사랑하는 걸까? love에 대해서 do라는 조동사를 넣어요. 이게 고어에는 이 조동사를 많이 썼다 그래요. do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의문사를 나타낸 경우나 특히 강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부정어를 붙인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잘 안 써요 지금은.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야 비동사도 되는데 러브는 안 돼? 러브 아유 할 수 있잖아? 아주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러브 아유 하는 순간에 문장이 이건 틀렸다고 여기서 해. 왜 그러냐면 do love I 그러니까 love are you로 하면 여기서는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만약에 love의 주어가 앞에 그러면 I가 주어인지 아니면 그 앞에 명령어여서 앞에 누군가 주어가 있고 그 I가 목적어가 되는지 이거 잘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you는 또 뭐야? 목적어의 두 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요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주어로부터 어떤 동작이 일단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작이 나오는데 이 동작이 동작 같은 동작이 나오면 앞으로 빼지 않는다. 문만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love라는 I love you 그러면 나로부터 이제 동작 시작을 했잖아. love라는 동작이 시작했어. you 그 대상은 you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억지로 빼면 영어에 잘 들어온 주어로부터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거나 그 주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수능은 왜 되는 거야? 이 비동사는 왜 되는 거야? 비동사는 동작의 색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앞으로 빼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면 it good 그거 좋아 되잖아. 그냥 해도 그냥 해도 it의 상태는 좋은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살처럼 나아가면서 되잖아. 왜냐하면 동작은 아니니까 동작은 아니지만 그것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 근데 동사를 앞으로 빼버리면 아까 love를 I love에서 love를 앞으로 빼버리면 주어가 어떤 해야 되는 동작인데 동작이 왜 없지? 이렇게 되잖아. 왜? love I you가 되니까. 그럼 나하고 쟤하고 뭔 관계야? 동작 설명이 없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외지 마. 문법을 외지 말고 여기서
일반 동사, 내가 일반 동사라 그럴게. 동작의 색깔인 동사. 일반 동사는 절대 앞으로 빼서 문문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럼 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 뭐야? 일반 동사는 두 동사, 이게 조동사야 이게. 두라는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된다. 그래서 이 두를 쓰는 거야. 예전에는 고어에는 두를 많이 썼대요. 아마 어떤 용도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점점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이제 adjective verb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그러니까 조동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럴 경우는. 그럼 두도 조동사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현재까지 헤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어느 시점까지는 사랑했어 라고.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겠지. 내가 마음이 떠나버리기 지난 시점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I have. 우리가 have로서 전라도 말로 have로서 그거 진짜 만능인 말이야. have 이렇게 되면은 그게 had야. I had loved you. 신기하죠? 왜? 우리는 불엇 하다 해서 거기다 불엇 이렇게 됐다. 그것이 딱 보면 뭐 불다 have라는 의미 갖고 들으면 그 과거가 되니까 had가 되는 거야. 이게 잘 맞아 떨어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버렸어. 그럼 I had loved you.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사랑해버렸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사랑을 했었어. 쭉 사랑했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별 통보 딱 하기 전에 이 말 하면 그 받아들인 쪽에서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뭔가 분위기 바뀌겠지. I love you 할 때는 나 너 사랑해. 현재 사랑하고 있어. 단순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I had loved you 그러면 나 너한테 마음 떠났어. 그 어느 시점까지는 사랑했어. 그 말이야. 근데 나 지금 현재까지도 너 사랑하고 있어. I have loved you. 이렇게 된다. I have loved you.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이제 have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분사가 들어가야 돼.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I have loved you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이거가 그래 우리가 이제 이 have, had 이런 것의 사용법을 모르면 그냥 말 듣고 우리는 이제 그 어미 쪽에 동사 어미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영어는 그 반대라니까 미리 앞에다 신호를 먼저 줘야 돼. 예를 들면 이별 통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I had loved you 이렇게 한다든가 I have loved you. 현재까지는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하고 현재까지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뭐 큰 의심을 안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시점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떠날 결심을 준비하고 통보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러브가 앞으로 안 나온다. 왜? 동작의 색깔이 주어는 동작이 나오고 바로 상태가 나와줘야 돼. 그런데 상태는 그냥 연결하는 비동사를 주로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은 그걸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동작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동사를 앞으로 빼면 안 되지. 왜냐면 동작이 앞으로 가버리면 주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조동사 do를 앞으로 뺀다. 또는 do를 더 보충할 수 있는 동사가 앞에 또 들어가면 되죠. 이러면은 had I loved you?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had I lov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던 것일까? had I loved you?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do도 조동사고 have도 조동사인데 do는 현재 또는 과거 did. 근데 had는 어떤 경험 이런 거 들어간다 이거요. 하여튼 주어 동사 앞에 물어볼 때 비동사는 앞으로 뺄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못 뺀다. do를 앞으로 빼줘야 된다. 또는 have 같은 거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have를 뺄 때는 동사가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do는 원형을 쓰지만 have를 쓸 때는 과거 분사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it makes him better 이렇게 말이죠. 그게 그를 더 낫게 만들었어 이런 말이에요. it makes him better 이런 말인데 그 상황이 그를 더 낫게 만들었는지 뭐 뭔가를 그가 해가지고 더 낫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그를 더 낫게 만들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 요거 의문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 앞으로 못 꺼낸대.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그게 뭐 이러면 make 같은 경우는 뭐가 뭐 어떤 상태로 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make 같은 경우는 make는 뭐 하게 만들다, 뭐가 어떻게 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어가 동작을 make로 시작하면 주어가 make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대상이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또는 동작을 하게 되겠지.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makes 뭐 하게 만들었어? 그가 better 더 낫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형태로 해갖고 문장에서 1, 2, 3, 4, 5번 형식 중에 5번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 근데 이게 make나 뭐 let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태도 할 수 있지만 동사도 뒤에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것도 뭐 투부정사나 투가 없는 이걸 써가지고 동작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러나 그게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내면 또 투부정사에서 투를 생략하고 써요. 요즘은 그거 헷갈린다고 뭐 같이 쓴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let him go 그런 말이죠. let him go 그러면은 그가 가게 해라 그런 말이죠. You let him go에 원래는 you를 생략한 거야. 명령 오니까 let him go 그러면 let it go 그거 가게 우리 let it go 많이 불러서 알죠. let it go 그러면 뭐야? You let it go예요. 네가 그거 가게 해라 이런 말이지. 그대로 흘러가게 해라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let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let it to go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에 let은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강하게 뭔가 미는 의미가 있어. 동작이 좀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밀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넷을 보는 순간에는 to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당연히 동작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안 써야 맞아요. 안 써야. 근데 이제 뭐 make 같은 경우는 make him better, I make him make him finish his homework. 그러면 나는 그가 그 숙제를 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I make him to finish his homework. 그래서 to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어 문법 말로 하는 사람들은 빼먹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걸 봐야 돼. 많이 쓰는 걸 봐서 맞춰야 된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렵게 배웠어요. let이라든가 make 같은 경우 사역으로 의미로 쓰면 강제로 뭐 하게 하다 또는 뭐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뭐 하게 하다 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뒤에 보호로 쓰거나 보호 형태가 돼야 되니까 쓰거나 뭐 그래야 되니까 동사를 직접 쓰는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to를 안 붙이고도 그냥 이어서 쓴다 뭐 이런 걸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동작이 나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찾아봐.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배우는 게 꼭 실제로 쓰는 사람들 어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써주면 좋지만 또 어기고 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make it him better 이렇게 하면 말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주어 나오고 갑자기 목적어 나오면 다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ake는 그대로 있고 앞에다가 adjective verb
이죠. 이게 adverb라고 잘못 표시가 됐네. adv 이렇게 하면 그냥 부사로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adjective verb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강의할 때 틀리게 강의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adv가 아니고 adjv 이렇게 된 거예요. adjective verb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make의 원형이 들어가니까 does it make? makes it 하게 되면은 너하고 나 왜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뒤로 s가 많이 붙죠. s가. 그래서 make 동사에 s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it makes him better. 근데 do에도 그러면 s가 붙죠. 그래서 es 이렇게 붙어요. does it make 대신 동사는 원형으로 옵니다. does it make him better? 이렇게 들어가요. does it make him bett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번 강좌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WH 클래스라고 뭐 WH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WH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면 궁금한 거니까 무조건 앞으로 뺀다. 의문문 만들 때 평서문에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의문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앞으로 뺀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동사에 이제 여기 오늘 것까지 정리합시다. 동사에 동작의 색깔이 있으면 앞으로 빼면 돼야 안 돼? 안 돼야. 없는 거는 빼도 돼야. 없어. 비동사는 없어. 연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빼. 그러면 여러분 해서 it is good 대신에 is it good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물 수 있잖아. 그러면 it is good very much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very much를 앞으로 빼가지고 물어보고 의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 진짜로 very much 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how is it good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how가 먼저 나가고 how much is it good 이렇게 하는 거지. how much is it good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좋은데 그쵸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럴 때 how is it good 또는 how much is it good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의문사 비동사 주어동사 된다. 그 다음에 I love you 같은 경우는 love를 앞으로 빼버리면 바로 주어 다음에 동작 없이 대상인 목적어가 나타나니까 안 돼갔지. 그러니까 빼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동사는 do를 앞으로 빼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do를 꽂고 이제 그 다음에 시제를 생각을 해야 돼. 한국어에서는 쉬워요. 그렇게 그냥 앞으로 빼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뒤에다가 하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했 이렇게 at만 붙이면 돼. 하 대신에 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게 안 돼. 무조건 앞에 신호등 넣어야 돼. 의문사도 신호등이고 여러분들이 저기 조동사 앞으로 빼는 것도 신호등이야. 나는 순서는 안 바꿀 주어동사 순서는 안 바꾸고 싶은데 신호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는 얘는 그냥 연결만 하는 거야. 동사로서 큰 기능은 의미는 없고 그냥 자리만 채웠던 거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빼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문 만드는 게 쉬워졌지. 그 조동사를 앞으로 뺀다.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 비동사는 동작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냥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의문문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평서문 의문으로 만든 방법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세요.